네, 안녕하세요. 박세준의 기업 보객입니다. 네, 오늘도 기업보다는 현상을 보게 됐습니다. 코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사실은 코인은 조금 피해보고 싶은 주제긴 해요. 왜냐면 기업 보객의 역사상 조회수가 계속 안 좋았던 게 코인이었거든요. 제가 코인 콘텐츠를 한 서너 번 했었던 것 같은데 다 조회수가 처참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해야죠. 뭐 시국이 난국이만큼 이제 어쩔 수가 없죠. 세계적인 부자들은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죠. 뭐 전 세계마다 다 부자들이 있는데 투자자는 다릅니다.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은 달라요. 보통 미국에만 이렇게 모여 있죠. 대표적인 게 워렌 버핏이고요. 하지만 이제 한국에도 세계적인 투자왕이 생겼습니다. 누구냐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죠. 물론 그가 지금까지 해온 말이 전부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서요. 워렌 버핏의 평균 수익률이 연간 19.8%입니다. 그러니까 1억 투자하면 1,980만 원을 버는 거죠.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투자금을 그대로 재투자한다고 하면 눈덩이가 금방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1965년에서 2022년간 58년간 워렌 버핏의 누적 수익률이 378만 7,464%입니다. 그러니까 1억을 넣었으면 3조, 거의 4조 가까운 돈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 최고의 투자자, 우리 김희원의 투자 수익률은 워렌 버핏을 가볍게 앞지릅니다. 2020년 전세 자금이자 전 재산 6억 원을 투자해서 최소 80억 이상의 자금을 만든 걸로 알려져 있죠. 수익률만 따지면 2년 만에 1333%가 넘는 거죠. 연간 평균 수익률이 600%에 달하는 겁니다. 600%가 넘죠. 김희원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세 만기가 도래해서 전세 자금이자 전 재산 6억 원을 LG 디스플레이에 주식 투자를 했다. 그리고 이듬해 1월 상순쯤 LG 디스플레이를 모두 처분해서 9억 8,574만 원을 주었다. 요 9억이 김희원의 시드머니가 됐습니다. 김희원 소유로 추정되는 클립 지갑 내역을 보면 잘 알려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믹스를 262회 거래했고 그 외에도 메콩코인, 마블엑스, 제머브, 자테라, 클레이스타, 보물, 피블, 클레이페이, 보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코인들을 거래했죠. 가상자산 커뮤니티 변창호 코인사관학교가 김희원의 클립 지갑을 특정하고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를 했죠. 근데 해당 지갑 거래 내역을 추적을 해본 결과 김희원 명의에 있는 위믹스 코인이 127만 개래요. 김희원은 2022년 1월에서 3월 사이에서 위믹스를 처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위믹스가 개당 7,900원 정도니까 80억 정도 되죠. 위믹스만 따진 게 80억이에요. 아까 들어간 다종 다양한 코인들이 또 있죠. 더 클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김희원의 투자 능력은 더 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까 현재까지 알려진 자산 중에서는 위믹스 규모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위믹스가 뭐냐 뭐 이런 거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위믹스는 위메이드라는 게임사가 내놓은 가상화폐입니다. 이게 2020에서 2021년 요 사이에 플레이 투 원, 그러니까 게임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게임들이 대거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위믹스도 하나였죠. 또 얘가 나름 혁신적이었습니다. 왜냐면 당시 플레이 투 원 게임이 되게 단순해요. 그냥 뭐 캐릭터 모으고 이런 정도에 그쳤거든요. 플레이 투 원에서 제일 유명했던 게임 이름이 엑시 인피니티인데 이게 베트남 개발자가 만든 게임으로 알고 있어요. PD님이 관련 이미지 넣어줄 텐데 이 엑시 인피니티도 웹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정도의 게임이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근데 위메이드는 자사 최고 유명 IP인 미래의 전설의 플레이 투 원을 얹습니다. 30, 40대 게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미래의 전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리니지 바람의 나라 이런 애들이랑 같은 세대로 한국형 MMORPG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나름 그때도 중박 이상의 성적을 기록하면서 뭐 1등은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 잘 나가는 게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죠. 위메이드는 미래전설 4에 얹혀 위믹스를 얹습니다. 그래서 위믹스는 미래전설 4에서 위믹스를 벌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현금화가 가능한 이런 구조죠. 그러니까 게임만 해도 당장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근데 또 게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게임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옛날에도 많았다. 아이템 현물 거래하는 거 옛날에도 있지 않았냐. 근데 여러분 이 아이템 현금 거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신뢰성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막 사기를 당해도 이게 사기 신고도 어렵죠. 왜냐하면 아이템이 재산이라는 이런 정의가 잘 안 돼 있잖아요. 근데 가상화폐는 이제 블록체인에 기록이 남죠. 그러니까 사기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플레이 투 원 게임이 더더욱 관심을 끌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또 잠시였어요. 위메이드의 위믹스가 상장 폐지가 됐었거든요. 지금은 뭐 코인원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만 지난해 말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이게 닥사라고 그러거든요. DAXA. 여기가 위믹스를 상장 폐지했습니다. 닥사가 어디냐면은 국내 5개 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이렇게 5개가 만든 가상화폐 거래 자율 규제 기구입니다. 상장 폐지를 왜 했냐? 이유는 유통량 변동 미공시입니다. 유통량 변동 미공시고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단어인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시장에다가 내가 코인 3만 개만 내놓게 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실제로는 더 많은 코인을 뒤로 몰래 팔건해서 내놓는 겁니다. 근데 원래 코인 가격이 어떻게 되죠? 결정이 어떻게 되죠? 수요와 공급의 결정이 되죠. 근데 공급량을 적게 내놓겠다고 했으니까 가격은 공급량에 맞춰서 좀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몰래 궁시하지 않은 공급량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위메이드가 궁시 없이 위믹스를 다량으로 팔았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주식시장이었으면 증권거래법 위반이에요. 증권거래법 188조 제6항에 의거하면 상장법인의 임원 및 주주는 주식의 변동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이 같은 규정이 없죠. 그래서 장영국 위메이드 대표가 지난해 2월 10일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임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지 정립이 안 돼 있었다. 그래서 나도 그냥 모르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잘못된 건지 몰랐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냥 앞서 설명드렸듯 리믹스를 비롯한 게임 회사 가상화폐 인식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근데 엎친데 덮친 격이라고 김의원 투자 의혹으로 인식이 더 나빠지고 있죠.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아주 위메이드 위믹스에다가 치명타를 가합니다. 장영국 대표가 소셜 카지노를 위메이드 사업의 큰 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소셜 카지노 게임을 위믹스에 온보딩, 연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게임 회사가 아닌 코인 카지노 회사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김 의원이 투자한 코인이 게임 코인이 위믹스 하나가 아닙니다. 아까 뭐 여러 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마블엑스도 게임사 넷마블이 내놓는 가상자산이에요. 보라는 카카오 게임즈가 내놓죠. 그래서 뭐 게임회사 코인들이 다 문제가 있지 않냐, 코인하는 게임회사 다 문제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게임 약간 논외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게임사 중에 여러분이 가장 매출이 높다고 생각하는 데가 어딜까요? 당연히 NC소프트겠죠. 리니지 갖고 있는. 근데 요즘 리니지가 왜 잘 되냐면 게임 모바일 게임 이제 매출 순위 구조를 보면은 리니지가 게임이 3개가 돌아가거든요. 그게 보통 5위권 안에 들어요. 근데 요즘 이게 변동이 좀 생기고 있죠. 1위를 하는 게 나이트크로우라는 게임인데 이게 위메이드가 내놓은 게임이에요. 그래서 아예 게임을 못 만드는 회사다. 평생 이런 것만 생각하는 회사다. 이거는 조금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위메이드를 위해서 약간 깔고 가겠습니다. 자, 근데 과연 게임 회사의 가상화폐 자체가 다 문제일까요?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임 회사가 가상화폐를 만드는 건 별로 이상한 게 아닌데 김 의원의 투자 방식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업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 의원이 거래했던 코인이 그리 잘 알려지지 않은 코인이다. 확실히 가격 변동성이 엄청 높은 대신에 그만큼 엄청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김 의원처럼 전재산을 코인에 넣는 것도 어려운데 이 넣은 전재산을 전부 다 그것도 가장 위험한 코인에다만 분산 투자했다? 오, 이거는 진짜 야수의 심장으로 이렇게 딱 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죠. 위믹스만 봐도 김 의원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배포를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장영국 대표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그 투자자 신뢰가 떨어져가지고 상당히 폐지가 됐었죠. 요거를 다시 쌓아내기 위해서 작년 6월부터 매달 위믹스를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올해 4월 말까지 15차례 걸쳐서 매수한 위믹스가 몇 개냐? 63만 2천 개입니다. 근데 김 의원 아까 몇 개 갖고 있다고 그랬죠? 127만 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위믹스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보다 김 의원이 더 위믹스를 열심히 사모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최고 홀더가 김 의원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김 의원은 이제 코인 투자만 그냥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트렌드에도 발가. 이게 클레이페이 토큰 등 2가지 종류의 코인으로 유동성 공급자 투자를 한 걸로 또 얘기가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어렵죠. 유동성 공급. 또 유동성 공급 투자이 뭐야 이거. 되게 쉬워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가상화폐 거래 해보신 분들은 다 아는데 이게 사람 대 사람 판매입니다. 거래소를 끼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팔고 이걸 거래소가 들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또 산다 그러면 거래소가 이걸 내주는 이런 구조예요. 근데 이제 A라는 코인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코인을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근데 이 차이가 아주 커지면 아예 거래가 안 되죠. 왜? 산다는 사람은 무지 많은데 팔 물량이 없어. 내놓는 사람이 없어. 이런 거래소는 어떻게 돼? 답답한 상황이 오게 되죠. 그래서 거래소가 A 코인을 많이 가진 투자자한테 딜을 합니다. 야, 잠깐만 A를 팔지 말고 갖고 있어봐. 갑작스러운 거래 터질 때 그때 이제 팔자. 근데 이제 자본주의 사회인데 이게 맨입으로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죠. 이득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자 같은 걸 줍니다. 은행 예금 이자를 주듯이 다른 가상화폐를 이자 개념으로 지급을 해요. 그래서 이걸 코인 적금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김 의원이 유일하게 실패를 맛봤다고 알려졌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니까요. 김 의원이 지난해 2월 16일 날 36억 원어치 위믹스를 클레이페이 59만 개랑 맞바꿔서 이 코인 적금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테라 루나 사건이 터집니다. 자, 가상화폐 시장이 박살이 났죠. 근데 가상화폐 시장이 적금의 유동성 거래가 제일 크게 손실을 봤어요. 왜냐면 이 테라 루나가 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코인입니다. 관련 영상이 저희가 또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클레이페이가 진짜 대타격을 받습니다. 가격이 발행 초기에는 한 개당 2,000원 정도? 2,000원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20원, 30원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100분의 1토막 정도 같죠. 가상자산 전문가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귀띔이 없었다면 이렇게 과감한 투자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동성 공급은 뭐 이렇게 특히 더 어려운 구조니까요. 또 클레이 토큰이 여러분 비상장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코인과의 교환을 돕고 우리가 모르는 수수료를 받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비주류 코인 투자로 이제 대규모 손실을 김 의원이 사기처럼 당해서 손실을 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점이 있거나 이런 겁니다. 예, 하태경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애초에 클레이페이는 투자가 아니라 자금 세탁이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 의원이 36억 이믹스를 넣고 이렇게 세탁을 돌리려고 클레이페이에 돈을 넣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뭐 아직 증거는 없으니까요. 뭐 그런 제보가 하태경 의원 쪽으로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김 의원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법상 문제될 게 없죠. 사실상 코인에 관한 법이 전혀 없으니까요. 아니 뭐 돈 번 게 무슨 죄가 되냐? 김 의원이 애초에 투자를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느냐? 뭐 그쵸? 일견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김 의원 대학생 시절부터 투자에 귀재였다는 소문이 돕니다. 2007년 한국증권배 한경 스타워즈 대학생 투자대회에서 예선 3기에 중앙대학교 김남국 학생 아이디 SMB 1002 이분이 참가해서 5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 아이디가 지금 김남국 의원 메일 아이디입니다. 당시 대회 주최 측이 공개한 수익률 순위 자료를 보면 7주간 진행된 대회에서 우리 김남국 참가자라고 할게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 김남국 참가자는 58개 종목을 매매해서 수익률 295.11%를 달성합니다. 그러니까 대학들도 300% 정도 수익률을 내는 엄청난 투자자였던 겁니다. 물론 실제 투자와 모의 투자는 다르겠지만요. 근데 만약 우리 김 의원이 내놓는 그 해명도 사실, 그 투자자들이 내놓는 의견도 일견 사실이라면 요즘 이런 얘기가 나와요. 투자나 뭐 코인 커뮤니티에서 이럴 거면은 김 의원한테 국회의원은 그만두게 시키고 국민연금관리공단 같은 데서 기금 운용을 시켜라. 아싸리. 원래 거의 불패 실적을 올렸던 만큼 이 실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라 뭐 이런 얘기인데 내년 투자 실적에 따라서 처벌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김 의원이 수익을 낼 수 있으면 뭐 그래. 그동안 해명이 맞았던 거고 그게 아니면 그때 처벌받으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뭐 약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재미는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관련돼서는 이거 계속 나올 거고요. 투자한 코인이 워낙 많고 다종다양하고 그 다음에 투자의 방식도 다양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뭐 김남국 의원의 이야기대로 뭐 내부 정보가 아닐 수도 있고 뭐 시세 조정 이런 거랑 전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요.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정황이 의심이 되는 게 사실이죠. 뭐 이외에도 제가 아니더라도 지금 저희 출판국이나 뭐 저희 동아일보나 여러 취재하는 인력들이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좀 두각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인 업계에서 해달라는 얘기가 항상 있는데 코인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거고 주식 투자하다가 잘못된 사람이 있고 주식 투자 시세 조정에서 돈 버는 사람이 나쁘게 돈 버는 사람이 있는 반면 주식 자체가 나쁜 건 아니듯이 코인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뭐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도박꾼이다 이렇게는 보지 말아달라는 업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달해드립니다. 뭐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에는 조금 이제 진짜 기업 이야기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